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일로 바빠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업로드를 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바로 지난 10월 10일, 이틀 전이죠. 10월 10일에 교육부에서 2028년 대입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고교학점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8년에 수능이 개편된다고 했고 2024년에 확정 고시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2023년 후반기에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안은 확정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계획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읽어보니까 확정 고시도 올해 말 안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고시에서는 수능 개편안만을 담은 것은 아니고요. 내신 개편안까지 담았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이제 내신과 수능이잖아요. 이 두 개가 모두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긍정적인 면, 걱정되는 면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제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정보 전달에만 무게를 두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고시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화된다. 수능 공통과학, 공통사탐으로 과목이 변경된다. 2025년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2028년 입시를 치르는 현, 중, 이 친구들부터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한 가지씩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입니다. 내신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고교학점제 영상 만들면서 제가 안내드린 거랑도 또 달라졌어요. 제가 고교학점제에서는 고1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9등급을 유지하고 2, 3학년 때는 이제 고교학점제로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번 교육부 고시에서 21년에 고시했던 그 내용은 학교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1학년 때는 상대평가, 2, 3학년 때 절대평가 이렇게 학년별로 평가 방법이 다른 것은 세계에서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평가 방법을 바꾸어서 통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평가 방법이 이렇습니다. 전 과목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표기할 거라고 했어요. 이제 절대평가 A에서 E까지 써주고 그 옆에 상대평가 등급을 같이 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요. 근데 이 등급이 바뀝니다. 상대평가 등급이요. 그동안 9등급이었죠?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이제 5등급으로 바뀐 배경은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곳은 전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이 없는 학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5등급 평가 체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한 이유로 이 내신 등급을 5등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 퍼센테이지 이제 구간은 다음과 같아요. 이제 1등급은 10%까지, 2등급은 이제 24%를 차지하는데 이제 누적으로 하면 34%까지, 3등급은 전체의 32%, 누적 66%까지. 100명 중에 66등까지는 이제 3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4등급이 24%, 누적 90%고요. 그 다음 5등급이 마지막 10% 해서 하위 100%까지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중2 이하 여러분들은 이런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절대평가도 있고 상대평가도 있고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뢰도를 위해서 이 평가 이제 성적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교육부 고시 자료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내신 9등급 세대라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뀐다니까 마음이 좀 묘하네요. 자, 그럼 이제 내신을 살펴봤으니까 수능으로 가겠습니다. 수능이 변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건데요. 이 선택 과목의 역사가 상당해요. 이제 99년도 수능부터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도입이 됐고, 이제 사탐, 과탐 나누어서 이제 골라서 쳤던 거는 이제 2005년부터인데, 거의 선택 과목의 역사가 20년이죠. 이제 이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현재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치고 이제 사탐, 과탐, 직업탐구 중에 이제 탐구 중에서는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탐, 과탐 내에서도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사회는 9과목, 이제 과학은 8과목, 이렇게 그 총 17개 중에 2개를 선택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안 할 겁니다. 그냥 공통과학 1과목, 공통사회 1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지금까지는 문과, 이과 나누어서 선택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과는 보통 사탐 치셨을 거고, 이제 이과는 과탐 치고 그랬을 텐데, 이제 모든 학생, 응시자 전원은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다 칩니다. 다 쳐요. 네. 그리고 국어, 수학도 이제 선택 과목이 사실 있었죠. 선택이 아니라 공통으로 바뀝니다. 이제 예를 들어 국어는 지금까지는 뭐 독서랑 문학은 공통인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택이었는데, 이제 그냥 모두가 같은 시험지를 받아서 선택하는 거 없이 같은 문제를 풀 겁니다. 수학,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했던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리할 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능 과목이 바뀌느냐부터 과목부터 정리를 할게요.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칠 겁니다. 응시자 전원이 모두 이 과목을 칠 거예요. 그리고 문제 선택도 없이 모두 같은 시험지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공통이 된 이유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학생들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성적을 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 이제 특정 과목에 좀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특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0.6% 학생이 이제 응시를 하고, 문과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2.1% 학생들만 쳤었거든요. 또 이제 시험 응시자 수가 다르니까 원점 수가 같아도 표준 점수는 다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아예 선택 없이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렇게 융합해서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또 사탐만 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이제 과탐을 선택한 친구들도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사회, 과학 세부 내용 중에서도 아무래도 선택한 과목의 내용만 알게 되고 선택하지 못한 내용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과목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문항도 기존의 이제 지식 위주의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이제 논리 사고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평가하는 문항 위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한 과목은 아니고요. 이제 시험 시간도 분리돼 있을 거고, 점수도 분리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직업탐구도 간단히 잠시 얘기 드리자면, 직업탐구도 사실 선택을 했었죠. 그 내에서 그것도 그냥 이제 공통 과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또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심화수학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 심화수학을 이제 원하는 학생만 치면 되고,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 결과를 낼 것이고, 미적분 2, 기하 내용을 넣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신설 검토 중이라서 이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신과는 다르게 이 수능은 원래대로 9등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나올 때 수능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항이 좀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 서논술형 문항은 조금 도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에요. 대신 내신은 서술,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28년 대입을 위한 내신과 수능의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중2 분들은 아무래도 바뀌는 첫 세대시니까 걱정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올 연말에 확정고시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땡스에듀였습니다.